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대여금 준비서면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유형에 따라서 차근차근 되는데요. 이번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한테 돈 빌려줬다고 달라고 소송을 했더니만 피고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갔다고 돼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건 투자금이다, 빌린 게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투자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반박이 되고 증명도 하고 증인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투자금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겠느냐. 투자금이다 라는 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남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합해 가지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 돈은 빌린 돈이 아니고 저 사람이 같이 투자해 가지고 같이 집어넣은 거다 하면 그것도 맞는 말 같고, 빌려준 사람은 내가 투자할 이유가 뭐 있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길래 내가 돈을 하겠느냐, 그냥 빌려달라 그랬지 빌려준 거다 라고 하는 말도 맞을 수가 있고, 판사님은 힘드십니다. 자, 그래서 명백한 증거나 정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준비서면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 사건, 원고, 피고, 이거는 다 그 기본형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다 거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원고가 다시 반박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피고가 어떻게 반박을 해서 답변했는지를 요약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1억 5천만 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원고가 투자한 1억 5천만 원과 피고의 돈 1억 5천만 원을 합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했고, 원고는 이미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는 게 이제 피고의 반박이죠. 다시 요약하면 뭐죠? 1억 5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피고가 가지고 있던 돈하고 합쳐가지고 부동산을 샀고, 그 다음에 둘이서 공유 지분으로 해야 되는데 돈 빌려준 원고가 주택을 이미나 2채나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하면 중과세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피고의 명의로 2분의 1 지분이나 다른 지분을 명의신탁한 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내용이 있을까 합니까? 피고가 매입하였다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알지 못하고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권유를 원고가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라면 최소한 투자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나 그 주택에 가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기라도 했을 텐데 원고는 피고가 구입한 그 주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자, 일반적으로 투자를 같이 하자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주주죽을 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매수자하고 얘기 나눴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땅이나 건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주고받잖아요. 카톡으로 주고받든 아니면 뭐 영상으로 주고받든 뭐 여러 가지가 사진과 대화가 있을 텐데 전혀 없었다. 돈 빌려달라고 그랬던 것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피고 네가 내가 준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니까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럼 내가 인정할게 라는 게 원고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어떻게 원고가 1억 5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고서 2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해줬겠느냐. 지금 부동산 실명제인데 아무리 내가 있지만 집이 2채나 있지만 어떻게 피고 이름으로 했겠냐, 2분의 1씩 하지 라는 게 이제 원고의 입장인 거죠. 만약에 투자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택에 투자하자고 제안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내용이나 자료 제출해봐라. 명백히 매매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반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쏙 쏠려 또 판사님은 이걸 보는 순간
원고만이 많네? 그럼 이제 법정에 만약에 변론기일이다. 그러면 피고한테 그럽니다. 혹시 뭐 투자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피고, 뭐 당연히 얘기했죠. 그럼 증거를 내세요. 뭐 원고 얘기하는 것처럼 카톡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몇 일 며칠 몇 시 변론기일 또 잡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약간 다르면 수정하셔가지고 키포인트를 맥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r19co.kr에 들어가시면 나홀로 소송 서비스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